자, 이제 우리 관심을 제2언어 학습에 있어서 그 크로스 링구스틱 인플루언스 요인들은 무엇이 있고 또 제2언어 학습자가 보여주는 언어의 특징, 러너 랭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2언어 학습에 있어서 모국어의 간섭 현상,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모국어의 그 간섭은 꼭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이 보통은 첫 줄에 적어놨듯이 L2 습득에 있어서 그 principal barrier, 정말로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은 이 L1 시스템의 간섭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죠. 그래서 모국어가 오히려 제2언어, 제3언어를 배울 때 부정적인 간섭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L1과 L2 사이의 이런 언어적인 차이, 이 언어적인 차이를 잘 살펴보면 그만큼 학습자가 L2 학습을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울지 디퍼런스가 클수록 어렵게 느끼겠죠. 이런 가정하에 소위 말해서 contrastive analysis, 이 대조 분석이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L1, L2 또는 L3 등등 제2, 제3의 언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흔하게 L1과 그 나머지 언어 간의 그 대조되는 면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흔하게 그 언어 간의 영향력을 보이기 위한 가장 흔한 그런 분석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자, 여기 나온 프레로 같은 경우는 이 대조 분석할 수 있는 툴로 6개의 범주를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grammatical hierarchy in 6 categories of difficulty 라고 해서 이 문법 어떤 특징에 있어서의 6개의 카테고리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phonological features 의문론적 특성, 자질을 중심으로 이 어떤 그 난이도를 6개의 캐테고리로 설정을 해서 그 대조 분석하는 툴로 제시를 했었죠. 예, 이분이 한 거는 영어가 모국어이고 스페인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는 경우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의문자질이나 문법자질 중심으로 그 언어 간 디퍼런스가 클수록 레벨이 올라가게끔 6개의 레벨을 설정했어요. 레벨 5로 갈수록 간섭이 더욱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다면 레벨 0는 transfer라고 해서 no difference or contrast between two languages. 즉 두 언어 사이에 전혀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의 간섭을 일으키는 그런 간섭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죠. 따라서 positively transfer 된다. 즉, 이 변이가 긍정적으로 어떤 간섭 현상 없이 그 습득에 있어서 용이성이 큰 그런 단계이죠. 자, 지금 영어하고 스페니쉬 경우인데 보면서 우리 한국어 코리안과 L2 English를 비교해서 여러분 그 예를 생각해 보도록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영어와 스페니쉬에서 이 transfer, positively transfer 될 수 있는 예는 cardinal vowels, 즉 기본 모음이라던가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거죠. 아에 이 오와 같이 기본 모음이 동일하고 워드 오더, 어순이라던가 또 어떤 단어들은 그대로 써도 될 정도로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두 언어 간 트랜스퍼가 잘 일어나고 반대로 인터피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레벨 1은 자, coalescence 입니다. 조금 전 레벨 0는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했을 때도 여기 써놓은 그 예들이 거의 적용될 수 있죠. 즉 모음, 기본 모음이라던가 물론 어수는 그렇지 않겠지만 모음 같은 경우
쓰일 수 있고 또 특정 자음 같은 경우도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자음들도 있죠. 자, 레벨 1의 coalescence라는 것은 two items in L1 becomes coalesced into one item in L2. 즉, 네, 이대로이죠. 즉, 모국어에는 두 개의 아이템으로 있는 것이 타겟 랭귀지에선 하나의 아이템으로 융합되어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자, 그 하단에 예를 보면은 영어의 he's-나 her, 이 possessive pronoun, 이 두 개의 아이템이 스페인어에서는 수, 하나의 아이템으로 coalesced 되어서 나오죠. 또 영어와 불어의 경우를 보면 이제 teach와 learn이 융합돼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쯤에서 우리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coalescence를 보여주는 게 있는지. 자, 뭐 단어 레벨까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빨갛다, 붉다 라는 이 두 단어가 대표적으로 영어에서는 red 나온다든지 명사 스승님 또는 선생님이 coalesced 되어서 영어에서는 대표적으로 teacher 나온다든지 그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레벨 2는 간섭 현상이 조금 더 일어나겠죠. 그래서 under differentiation 이라고 해서 an item in L1 is absent in L2. L1에는 즉 모국어에는 있지만 L2 제2언어에는 없는 그런 문법 자질이나 의문 자질이 있는가를 보았더니 이제 영어와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tense carrier do 가 있다는 거죠. 즉 영어는 do가 있죠. 그래서 do가 does 또는 did 와 같이 현재형일 때는 do나 does로 나타나고 과거형일 때는 이제 did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영어에는 tense를 carry하는 do가 있지만 스페니쉬에는 그런 요소가 없다는 거고요. 또 whose 또 없다는 것이고 또 some 다음에 나오는 그 mass noun 이런 폼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영어는 그렇고 영어가 모국어일 때 그러한데 한국어를 생각해 볼까요? 한국어에는 있지만 타겟 랭귀지에는 영어에는 없는 그런 under differentiated 된 얘가 뭐가 있을까요? 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존칭이나 아니면 조사 을을 그죠? 뭐 너를 그죠? 을을 이러한 조사가 영어에는 찾아보기 absent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벨 3는 reinterpretation 이라고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데 즉 an item in L1 is given a new shape or distribution 그렇죠? 즉 L2에서 L1의 항목이 새로운 형태로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자, L1에 어떤 항목이 있다면 그것이 L2에서는 새로운 형태 또는 새로운 분포로 나타나는 경우예요. 자, 예를 들어 모국어인 그 영어 화자가 프렌치를 배운다고 했을 때 여기 나온 예, 자, new distribution for nasalized vowels. 여러분 의문론 시간에 배워보면 영어에서의 vowel이 있으면 그 비음화된 모음들, nasalized vowel은 그 음소가 아니죠. 즉 vowel 각각은 그대로 쓰이지만 거기에 nasal이 들어가면은 이제 vowel은 음소이지만 nasalized vowel은 음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프렌치 같은 경우는 이 nasalized vowel과 그냥 vowel은 서로 다른 음소이죠.
자, 이상과 같이 영어의 지금 어떤 바월이 불어에서는 새로운 형태, 즉 심플 바월과 또 네이설라이즈드 바월로 이렇게 분포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이제 모습을 띄었을 때 reinterpretation 되었다, reinterpreted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 reinterpreted 된 경우 한국어와 영어를 생각해 볼까요? 자, L1 예를 들어서 리을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리을이라는 그 아이템이 영어에서는 L 사운드와 R 사운드로 나타나죠. 예를 들어 lilac 할 때 리을 한국어의 음소로는 리을로 표현이 되고 rose 할 때 그 첫 이니셜 컨소넌트도 리을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an item, for example here, 리을, which exists in Korean, is given a new distribution in English. 그죠? 두 개의 다른 음소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레벨 4는 over differentiation인데 이것은 레벨 2의 under differentiation과 그 개념이 다르죠. 즉, a new item in L2 must be learned. 자, 즉 모국어에는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전혀 비슷하지 않은 항목이 있어서 배워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 모국어에는 없거나 있더라도 전혀 비슷하지 않은 항목이 으로 있어서 배워야 하는 경우예요. 자, L1에는 없고 L2에만 있는 경우. 자, 여기 예를 보면 자, 영어에는 determinants in generalized nominals. 스페인어에는 있지만 영어에는 없어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소개한 것처럼 영어에는 grammatical gender 명사에 없죠. 그러나 많은 유럽어에는 grammatical genders in noun 명사에 문법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예를 조금 더 보면 자, 그렇죠? 즉 영어의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인류,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man을 쓰지만 그렇죠? 스페니쉬에서는 determiner, 즉 여기서는 L입니다. 를 쓰고 거기에 그 사람을 의미하는 generalized nominal인 hombre가 온다. 자, 한국어와 영어를 봅시다. 한국어인 모국어에 는 없거나 그래서 영어에서는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th, 스펠링 th로 스펠링이 되는 스펠 아웃 되는 그 스 발음이 있죠. 즉 인터덴터. 자, 인터덴터 스를 보면 th 사운드가 한국어에는 정확한 코레스폰딩 사운드가 없죠. 그러나 그래서 만약에 이 th 스나 드로 보이스드 되거나 아니면 무성음 voiceless than 스나 드 이 사운드를 한국어로 표현을 한다면 뭐 스, 쌍시옷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보았듯이 th 사운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정확한 이 인터덴터 프리커티브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 레벨 5로 넘어가 봅니다. 자, 레벨 5에서는 one item in L1 becomes two or more in L2입니다. 즉 L1의 하나의 항목이
L2에서는 2개 이상으로 분화되는 경우예요. 정말 스플릿 되는 경우죠. 자, 영어에서는 예를 들어 비동사가 있는데 그 각 비동사에 따라서 스페니쉬는 다시 더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ser와 estar와 같이 분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국어에 없는 새로운 구별을 외국어 학습자 입장에서는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자, 한국어와 영어를 생각해 봅시다. 한국어에서는 어떤 시제가 있기는 있죠. 있는데 그것이 영어에서 더 분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료 시제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런 대조 분석 가설은 흔히 쓰이는 그 두 언어 간 분석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러나 지금 이런 레벨화 시켜서 보는 이런 대조 분석이 좀 비판받는 여러 점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oversimplified 되었다. 지나치게 단순화된 면이 있고 또 가끔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모국어와 그 해당 타겟 랭귀지 사이에 어떤 카테고리의 그 현상, 어떤 자질이 또는 특성이 해당하는지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어와 영어 데이터를 비교해도 그래요. 오늘 과제를 내줄 텐데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제 보면은 한국어가 모국어인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영어 타겟 랭귀지를 배울 때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아직도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 것 같은지 오늘 배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기가 과제입니다. 즉, 이 6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 것 같고 어떤 이유로 해서 어렵게 느껴지는지. 근데 어떤 경우는 지금 두 번째 적어놨듯이 디터민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런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의 데이터가 그런 게 나온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 라는 거를 또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 이러한 difficulty 레벨이 올라갈수록 즉 카테고리 레벨이 올라갈수록 difficulty 레벨도 정말로 올라갈까? 이게 입증하기도 어렵고 자 이러한 좀 단점이 지적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두 언어의 대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조 분석하는 건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다양한 한계점도 드러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떤 대조된 내용을 바탕으로 타겟 랭귀지의 습득의 어려운 난이도를 미리 프리딕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L1이 L2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와 같이 즉 cross linguistic influence 의 이런 개념으로 좀 과거의 CAH를 좀 더 약화시킨 그런 개념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쓰이지 않는 건 아니고 이제 과거 컨트라스티브 어널리시스는 70년대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아주 전통적인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리딕트를 하기 위해서 또 무엇이 무엇에 인플루언스를 주는가를 위해서 이러한 레벨이나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유용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잠깐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 자료들은 모두 의문자질이나 아니면 문법자질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신텍스나 오늘 몇 개는 렉시컨을 봤지만 또는 시멘틱스까지 올라가서 인터피어런스 간섭 현상을 보면 더 많은 변이가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 컨트라스트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무엇이 무엇에 L1이 꼭 L2에만 인플루언스 지금 오늘 본 거는 L1이 L2에 인플루언스를 주는 거지만 또 어떤 경우에서는 L2가 오히려 모국어 가지고 있는 이 습득된 지식 안에 인플루언스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크로스 링구스틱 인플루언서의 개념으로 보죠. 자, 오늘은
이런 contrastive analysis, 이 개념을 알아야 가장 기본적이고 고전적인 툴로서 어떤 새로운 언어를 가르칠 때 교사 입장에서는 가장 어렵게 느껴질 것 또는 혼동될 만한 것을 쪽집게처럼 이렇게 뽑아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툴이고요. 그것이 이제 개념상으로는 이제 크로스 랭구스틱 인플루언스로 좀 바뀌었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과제 내용입니다. 자, 점검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